안녕하세요.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스쿨의 김프로 쌤입니다. 오늘은요, 교육부의 무전공 대입 확대 방안에 대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대입 수시 전형 원서 접수를 한 8개월 정도 앞두고 교육부가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하면서 대학가와 수험생들의 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 수시 모집 요강부터 발표해야 하는 대학들도 잇따라 급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잇따라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대학에 입학을 한 후에도 전공 선택 경쟁을 또 한 번 치러야 한다는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입시를 두 차례 치르게 되는 상황이라서 매우 불만이라는 거죠. 불안도 있고 불만도 있고 둘 다 다죠. 쌍불만, 쌍불안. 자, 그런데 교육부가 2025학년도 무전공 입학 확대를 위한 세부 지침, 그 다음에 일정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해서 이번 달 내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각종 뉴스를 보면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학별 의견 수렴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입시를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번 달 내에 세부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근데 무전공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혼란이 가중이 됩니다. 그런데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세부 지침을 확정을 하면 혼란이 더 가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전공 확대에 대한 대학별 이해 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학별로도 엇갈리고 있고요. 학과별로도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엇갈립니다.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계약학과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학과. 계약학과 등 수험생 인기가 높은 학과 혹은 기초학문 관련 학과 등 어떤 그런 학과 편성 비중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살벌하게 엇갈린다는 겁니다. 왜냐?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싸움 중에서요, 밥그릇 싸움이 가장 치열합니다. 밥그릇 싸움.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붕당으로 인해서 정치가 되게 혼란스러웠죠. 그 붕당도 역시 밥그릇 싸움이었다. 밥그릇 싸움. 이렇게 연구 결과도 있는데 어쨌든 대학도요. 교수마다 학과마다 대학마다 밥그릇 싸움이 엄청나게 살벌합니다. 그 밥그릇 싸움 때문에 무전공을 확대했을 때 그만큼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교육부가 최근 정책 연구를 거쳐 마련한 시안 핵심은 올해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예산 중에서 인센티브 목적 예산을 무려 4,430억 원 규모로 확대를 해서 내년 무전공 선발 비중을 충족한 대학에게 이 인센티브를 대학에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밥그릇 싸움인 거죠. 예. 대학도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부 지원금 못 받으면요, 대학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안에 따르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신입생의 20% 이상, 그 다음에 거점 국립대는 25%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대학교 1학년 성적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면 대학에 가더라도 입시 경쟁을 다시 시작해서 사실상 고3을 2번 치르는 거나 똑같다.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고3을 2번 치른다. 와우, 상상만 해도 테러블입니다. 예, 끔찍합니다. 제가 작년에 지도했던 학생의 학부모님, 이제 올해 이제 2학년이 올라가는데 그 학부모님이랑 우연히 이제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대학에 입학한 아이가 복수 전공 중이로 학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데 아예 무전공으로 입학을 한다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경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수험생들, 특히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통화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무전공 선발을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까지 합격선 예측 데이터가 아예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내 점수로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전공 선발 확대에 따른 대입 수시 정시 선발 규모가 어떻게 변화할지 매우 불확실해진다. 그게 바로 합격선 예측 데이터가 아예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무전공 선발 규모를 구체한 대학들이 아직까지 선발 전형은 구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교육부에서 무전공으로 하겠다는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대학별로 그걸 잠깐 살펴보면은 내년에 자유전공 학부인 한양 인터칼리지를 신설해서 총 330명을 선발하기로 한 한양대학교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전공 선발과 관련해서 현재 입학처와 논의 중에 있다. 논의 중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 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당장에 올해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요, 서울대는 현재 운영 중인 123명인 자유전공 학부를 학부 대학으로 옮겨서 4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고요. 고려대학교는 현재 95명 규모로 운영 중인 자유전공 학부를 확대할지 그대로 둘지 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요, 내년부터 대학이 전체 모집 정원 일정 비율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일반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안을 전국 대학에 의견을 묻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입니다. 결론은 돈입니다. 무전공으로 선발을 해야만 교육부의 예산을 따올 수 있다.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부 지원,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무전공 선발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혼란에 휩싸이는 거고요. 대학들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하는 유형 1,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그 다음에 계열 학부 등 단위 모집 후 해당 범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 2, 그래서 유형 1과 유형 2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내년도 2025학년도 무전공 확대가 과연 대학 입시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지 입시 전문가 김프로쌤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대학교의 무전공 입학 확대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다스쿨 김프로쌤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